수익률 4대 전환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소익사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준비된 종목은 국내 원전 실질 수혜주인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준비를 좀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6월달, 7월달, 8월달 계속 관심 종목으로 언급드렸고 좋은 흐름을 좀 보이다가 최근 예상하기 좀 어려웠던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국내 시장 어려운 상황이지만 글로벌적인 이 AI 사이클 내에서 AI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섹터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돌아가면서 이제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중장기 관점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시장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면요. 12월 FOMC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도표가 9월 예상했던 2025년도 4회에서 2회로 좀 줄어들면서 금리 인하 속도 둔화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조정 이제 2회로 줄였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괜찮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시장은 좀 안정화를 좀 다시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관련 내용 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 배경에는 미 경기가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금리 인하 축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파적 금리 인하가 12월 달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돌았고 미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내년도 2회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적 상대적 위기가 내년에도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에 대한 사이클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좀 줄어들면서 달러 강세는 계속될 수 있겠지만 AI를 통해서 생산성이 좀 향상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중기 관점에서는 시장이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게 되면 수급적으로는 좀 불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좋았던 금투세제로 해결이 되었고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진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안정을 찾으면서 점점 디커플링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산에너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 관련해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그 정치적 이슈가 발생했고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과 주가의 괴리가 크게 좀 벌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두산밖에 분할 합병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두산에너비티를 설명을 드릴 때 변경된 내용으로 합병이 돼도 괜찮고 만약에 지금처럼 무산이 돼도 괜찮다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은 두산밖에 분할 합병이 철회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두산마켓이 아무래도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눌려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밸류업 관련해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고 2천억 정도 자사주 규모 매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두산마켓도 지금부터는 완만하게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가장 불확실성으로 여겨졌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업종 사이클 좀 반영해서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두산마켓도 한번 보시면 지금 2024년도까지
2024년도 영업 매출과 영업이익 좀 크게 감소를 좀 하고 2025년도부터는 완만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별도 기준으로 보시면 2021년도에 저점을 찍고 2023년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분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출과 영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그 자본 총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PBR이 11조 3천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1조 5천억이니까 원전의 성장성 감안했을 때 보더라도 PBR 1배 수준이니까 지금 수준에서 주가를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월봉 관점에서 이제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보셔야 될 건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쳐서 지금 바닥권에서 보시게 되면 삼각수렴형 패턴을 만들었고 바닥권에서 원바닥, 투바닥, 이렇게 쓰리바닥 찍고 이평선 매물대가 돌파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악재가 나와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거래량은 크게 나온 편은 아니고 자, 주봉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121평과 이제 그 202평선 맥점 라인대에 와 있는 모습. 자, 1번 관점에서도 정확하게 좀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대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준에서는 여유 있게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17,500원 라인 때까지 현재가부터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차적으로는 정고점 부분이 22,000원 보시는데 이거 돌파가 되면 25,000원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손절가는 전저점 부근인 16,000원 잡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주영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영 전문가의 오늘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이 종목 포인트에 잡아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이 원전 부각의 움직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단기 악재 속에 가격 메리트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평가 내려주셨고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6,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전문가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기업은 SY 스틸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국내에 가장 큰 이슈였던 정치적 이슈가 슬슬 끝물을 향해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인물들도 전부 다 지금 이제 관련 종목들로 시세가 한 번씩은 다 나온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고점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좀 경계감이 좀 들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 테마주들이 힘을 좀 끝내자, 힘이 좀 없어지자 다음으로 주목받는 섹터는 바로 현재 트럼프 정책주라고 해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올라왔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혹은 남북 경협주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섹터, 그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조금 속도 조절을 하면서 좀 천천히 내리겠다는 발언과 함께 유동성 감소에 대한 이슈로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나머지 주도 업종이라고 하죠. 앞서 설명드렸던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는 좀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정치 테마주에 이어서 바로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로 여러분께서 포지셔닝을 잡고 관심을 가져두시는 편이 단기 매매에서는 유리해 보입니다. 제가 오늘 SRT텍은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같이 참여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면서 매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좀 잡아드릴게요. 이건 가격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SRT텍이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완전 저점자리는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승세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에 있을 때 해당 종목은 이슈를 타고 우상향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죠. 즉 증시가 하락해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물론 재료가 있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하지만 힘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은 지금 이제 추세선 상승 추세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좋느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자리는 여기보다 좀 더 싼 자리였는데 오늘 14%까지 급등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살짝 눌림목이 나올 때 잡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저는 이제 고점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 위주로 항상 권장해 드리는데요. 매수가 자리는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추세선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상승세가 한번 시세가 나왔고 다시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로 해서 매수가 자리는 7,800원 자리까지 조정을 받아주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봐요. 현재 자리에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추세선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혹은 단기간에 빨리 내려오면 더 좋겠죠. 내려왔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 자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 9,000원 자리, 전 신고가 자리 이상도 바라보고 있긴 한데요. 단기적으로는 9,000원 자리, 그리고 손절가 자리는 7,000원 자리 잡고 여러분께서 눌림목에 베팅해서 단기 반등도 나올 때 공략해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면 단기 수익 보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죠. 특히나 어제부터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가 원래 2025년도 내년에 총 4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었다. 인하를 조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그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트럼프 정권과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년 1월 20일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가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타이밍에 맞춰서 한 번 더 파월 의장과 갈등을 통해서 시장에 혼란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같이 인지하시면서 주식시장에 그때 당시 그 이슈로 하방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 무조건 나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심해 볼 만한 이슈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인지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눌림목 자리 사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성공 투자 이어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진 전문가의 오늘 종목은 SY 스틸텍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재건주 중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히는데요. 모회사 SY가 코오런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뉴스 전해졌습니다.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를 때 잡는 것보다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때문에 가격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7,8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 7,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세이트스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